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사이킥 팝타임. 연말까지 130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우리 오윤혜 씨 덕분에 126만이 됐습니다. 어제 밤에 네. 딱 들어가 보니까 126만이 됐더라고요. 매일 들여다보시는군요. 구독자 수를. 그럼요. 네. 그것만 보는지 아세요? 플레이보드라고 해가지고 네. 유튜브 구독자, 조회수 아. 뭐 쫙 나오는 거 있어요. 여러- 그것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봅니다. 매일 네. 보진 않아요. 여러분들 예.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면 알고리즘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구나.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역시 같습니다. 40만 오정 TV.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며칠 전에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강제 출국 논란에 관한 문제를 전해드렸는데 오늘 여러 후속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뉴스 AS 타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먼저 어학생 출국 관련 기사에 관한 학교 입장문을 제가 요약해드리면 네. 이분들이 불법 체류자가 돼서 향후 한국 재입국을 못하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고 해당 학생들의 대다수는 어학당 규정에 따라 제적 처리된 학생들이었다. 출국 과정에서 억압 행위 없었습니다. 출국 여부를 자율에 맡겼고 실제로 돌아가지 않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약본인데 오늘 한겨레 취재를 종합해 보면요. 이것과 굉장히 사실과 다르더라고요.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신대가 11월 27일 오후 4시 20분에 출발하는 싱가포르 직행 비행기 티켓 16장을 샀어요. 그러다 취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16장이 이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서 교직원, 경비업체 직원 이렇게 통역사 명의로 된 티켓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티켓을 출국장까지 이 22명의 유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경호하고 경호 좋은 말로. 네, 경호하고 인솔해서 정확하게 비행기를 타는 걸 보고 그러고 티켓을 취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에 어떻게 자율적으로 다 갔다. 강압은 없었다. 네. 출국 후에도 학생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한신대에서 네. 12월 12일 날 한신대학교 국제교류원장 명의로 학교 입장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아닌데요?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율적으로 진행됐는데 왜 경비업체 직원들을 필리핀행 비행기까지 16명을 티켓을 끊어서 교직원과 경비업체 직원들 16명 티켓 끊어서 비행기 안에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딱 들어가는 것까지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16장 다시 반환했다면서요. 네. 그런데다가 오늘 그래서 경찰 수사에 이어서 인권위까지 조사가 들어갔고 한신대 학생들마저도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학교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 인권위원회 진정을 하신 분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부인이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으로 간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부부군요. 네, 우즈베키스탄인 네. 부부인데 이분은 한국에 와서 한국을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와서 공부도 하고 직업도 갖고 이렇게 해서 한국을 고마워하고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려고 해요. 네. 그리고 자기 부인도 그래서 어학당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출국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자의적으로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신부 나이가 21살인 거 보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자의적으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남편이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출국 관련 기사에 대한 학교 입장에 보면 불법 체류자가 되어 향후 한국 재입국을 못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네. 조처를 한 거다. 마치 본인들이 이 어학당 학생들의 불이익을 막아주는 선의를 베풀었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장난하세요? 이름에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영화 보셨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영화가 어떤 거냐면 미래에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너를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체포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야 범죄로부터 사회도 보호를 하고 국민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발상이에요. 이게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인권 침해와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예, 근데 굉장히 현실에서 재밌어요. 일어나 봐요. 이거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불법 체류자가 되어 당신들이 불이익 받을까? 아직 비자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럼 비자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은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그렇네요. 왜 한신대학교에서 불법 체류자가 될 걸 걱정해서 강제로 지금 보니까 강제로
네. 순전히 온전히 강제로까지라는 말이 좀 과하다면 온전히 22명이 자의에 의해서 출국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왜 당신들이 나서서 그 걱정을 하시냐고요. 비자까지 발급받은 사람한테. 우즈베키스탄 현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 법무부의 정책도 지적했고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움직임도 보도가 됐는데 참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외국인 이민 정책을 구현할 것이라고 연일 강조를 했기 여기서 때문에 이제 하나 더 짚어야 될 게 법무부의 네. 비자 발급 정책, 그다음에 외국인 정책입니다. 한신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래 우즈베키스탄 학생들한테 잔고가 잔고? 있어야 되는 게 1,000만 원이 네. 하루만 잔고 증명이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에서 한 달 이상 3개월 내내인가 네, 한 달인가 하여튼간에 네. 어쨌든 한 달 이상 잔고가 유지돼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의 진술은 그래요. 자기는 하루로 알았는데 갑자기 한 달 내지는 뭐 석 달 이렇게 얘기를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인천공항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버스에 태워서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형법 국외 이송 목적의 약취 유인죄가 될 수 있어요. 네, 경찰 조사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예. 이 부분을 이게 지켜봐야 될 것 뭐예요? 같습니다. 3개월간 그럼 1,000만 원을 유지를 해라.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죠. 네. 근데 법무부에서는 또 다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 보세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한신대학교에서는 변명을 합니다. 자기들도 나름 이유가 있어요. 법무부에서 그 3개월간 잔고 유지를 네. 1,000만 원을 못한 학생들을 학생으로 계속 데리고 있으면 교육부에서 또는 법무부에서 외국 학생들의 정원 쿼터를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법무부 정책에 따라서 그 쿼터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쿼터를 향후에도 계속 유지를 하려면 대한민국에 지금 외국인 학생들 받지 않으면 유학생들 받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학교가 네. 부지기수예요. 네. 왜냐하면 출생자 수보다 그 대학 정원이 더 많아졌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에요. 이 쿼터를 유지하는 게. 법무부와 교육부에서 그 쿼터를 유지하라고 쿼터를 계속 받으려면 잔고 유지를 해라. 그런 학생 받아라. 네. 라고 하니까 선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걸 왜 학교에다 떠넘깁니까? 외국인 정책, 이민 정책 이런 거는 전부 다 네. 법무부 소관이에요. 처가 하나 있잖아요. 외국인. 그럼 이 문제에 있어서는 법무부가 자유로울 수 없겠네요. 예, 그럼요. 이민청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네. 외국인 정책청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왜 그 업무를 교육부에 또 대학에다 떠넘기냐고요. 네. 근본적 원인은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신대는요. 문익환 목사님이 강의하셨던 곳입니다. 네. 장준하 선생 네. 이분이 한신대 편입해서 신학을 공부했고 1993년 제1회 한신상을 받기도 한 곳이에요. 즉 진보 사회과학의 요람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네. 한신대는 지금 과거에 이러한 진보 사회과학의 요람이라고 불렀던 한신대는 네. 인천 가는 버스 안에서 죽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다시 되살아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또 YTN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이거 후쿠시마 오염수 대신에 제발 처리수로 표현해 달라라고 재차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8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이미 2만 톤이 해양에 방류가 되었고 이게 4차는 내년에 방류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알프스로도 삼중수소를 거를 수 없어서 우리 이거 기술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 중이다라고 일본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삼중수소가 체내 피폭 시에 세대를 넘어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린피스가 올해 4월 27일에 그렇죠. 해외 전문가 초청 기자회견에서 이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위험성을 다룬 논문 250건을 전수조사한 다음에 결과를 발표했는데 물이나 해산물로 먹어서 흡입이 되면은 이 몸 안에 이미 삼중수소가 들어오면요 절대
나가지를 않는데요. 네. 체내 100% 네. 축적이 되고 이 내부 피폭 과정에서 DNA 분자 구조 절단이 되면서 유전자가 변형이 되는 아주 이게 장기적으로 손상이 지속되면은 암 같은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하되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즉 네. 이런 겁니다. 자, 안전하다고 입증되기 전에는 조심하는 것이 맞아요. 네.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쓰자.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특히 그 부모님들 네.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이미 뭐 많이 이제 컸으니까 네. 살 날이 네. 우리 애들 생각하면 네.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안전하다는 것이 온전히 입증되기 전에는 안 쓰고 안 먹고 조심하는 게 맞다. 그 원칙에 입각해서 네. 오염수 문제를 대해야 된다. 네. 라는 SBS 말씀을. 다큐 고래와 나를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